치열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은 학연, 혈연, 지연 이런 연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산업사회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시골 면단위 중고등학교 나왔죠. 지방대 출신이죠. 전라도 출신이죠. 이런 배경은 중앙공무원사에서 최악의 핸디캡이었습니다.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청량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청량리에 가서 이제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숙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숙집을 얻으려고 어떤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그때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희멀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숙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마지막으로 묻는 말씀이 근데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요. 이랬더니만 하숙집 아줌마가 잠시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만 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만 나오시면서 아니 근데 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미 나가버렸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이 재무부였어요. 거기는 이제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무부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소개할 때 대학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상대 70학부입니다. 저는 법대 69학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대 70학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생략을 한 거예요. 공직 생활을 했던 젊은 시절에 학력을 얼마나 중시했냐 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기관장이 되면서 강의를 비교적 많이 다녔어요. 제 기억에 그때 국세청장 때였을 거예요. 대한상공회의소에 강의를 갔는데 근데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몇 번 갔는데 항상 제 대학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제 대학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뭐르냐 하면 이분들이 그냥 새벽부터 아침밥도 안 드시고 오는데 청장님을 평가절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쓴웃음 나온 얘기지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왜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을까요? 제일 높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면 돌덩이 하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산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런 아주 들판에 저 혼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생활 내내 이제 비주류였죠. 선후배도 없고 항상 저 혼자였어요. 남이 기피하는 자리나 일을 그래서 저는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반드시 또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능력이 있다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DNA를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저는 깨끗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실력 하나로 버텨야 했어요. 그리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실하다는 얘기도 듣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이죠. 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삶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자 슌페터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창조적 파괴란 말을 했는데 이게 혁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예요. 혁신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도 혁신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게 이제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것, 익숙한 것, 편한 것 버리고 어렵고 힘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저에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학력이나 출신지가 저의 굴레였지만 그래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깨끗해졌고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고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